네. 바이든 정부가 돈을 무기로 반도체 생산 주도권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뜻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족쇄 같은 조약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몇 개가 아니라 상당히 네. 많아요. 신호 접근공 같은 것은 예. 너네 공장을 열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반도체 공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안이 철저합니다. 보안. 근데 이것저것 다 달라고 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우리 거를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게 미국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는 건데요. 사실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3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30% 차지하는 반도체 강국이었어요.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반도체 산업이 쇠퇴하고 한국과 대만이 상당히 많이 부상을 했죠. 예,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오고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을 키워야겠다고 만든 법이 바로 이 법이고요. 이게 이런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반도체 시설 건립을 하면 네. 390억 달러를 그다음에 연구 및 노동력 개발에 지원하면 투자하면 110억 달러를 네. 국방 관련 반도체 칩 제조에는 20억 달러 네. 총 520억 달러 네. 한 66조 정도 되는 굉장히 돈을 큰 돈을. 지원하겠다. 근데 이거 누구한테 지원하느냐? 기업들한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네.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한테. 기업들. 그러면 이번에 나온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안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만 하면 지원금을 준다는 건가요? 미국이 지금 사실 공장이 없잖아요. 네. 반도체를 물론 인텔이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반도체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금보다 반도체 투자가 더 많아져야 되고 반도체 일자리가 더 늘어나야 되겠다. 예. 이렇게 미국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지으면은 돈을 준다. 근데 이거 얼마를 주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네. 꽤 돼요. 얼마 예를 주나요? 들면 업체당 최대 30억 달러까지 줄 수 있는데 네. 그럼 글로벌 기업에서 투자를 하면 세액을 깎아주는 예. 25%를 깎아주는 게 있어요. 네. 그다음에 설비 투자를 하면 네. 투자액의 5에서 15%까지 또 지원금을 줘요. 삼성전자가 지금 텍사스 테일러시에다가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계획이거든요. 그럼 맥스 15% 투자 지원을 받는다면은 네. 얼마나 25억 5천만 달러? 그러면은 약 3조 3천억. 이런 지원을 돈을 받을 수 지원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큰 규모의 큰 거죠. 돈을 큰 거죠. 지원받을 수 있는 예. 건데 사실 근데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네. 우리가 보조금을 꼭 받아야 되나요? 지금 미국 내에 공장을 세워야겠다고 투자 의사결정을 했다면 네. 그냥 세우는 것보다는 지원을 받는 게- 받으면 훨씬 유리한 거죠. 일단 예. 만약에 미국이 이런 형태의 판을 깔아놓고 들어와라 보조금 줄게 네. 미국에 지어. 근데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보조금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쟤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그쵸. 아니야? 이렇게 예. 의심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도 다른 형태의 규제라든가 이런 네. 것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보조금은 경제적인 서포트 이외에도 이외의 정치적 의미도 네, 있는 의미도 거죠. 있다라는 예.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이번에 보조금이 약 66조 원 규모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까 한화로. 520억 달러. 네, 520억 달러 규모로 굉장히 큰 만큼 네. 미국 정부가 조건도 달았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가 돈을 무기로 반도체 생산 주도권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뜻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네. 사실 족쇄 같은 조약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 좀 그렇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몇 개가 아니라 상당히 네. 많아요. 만약에 1억 5천만 달러 정도 이상 보조금을 받는다. 네. 그러면은 보육 지원 계획도 만들어서 내야 돼요, 미국에. 인력을 어떻게 키워서 미국 대학하고 키우겠다. 이런 계획도 내야 예. 돼요. 그리고 기밀 유출 우려도 있고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하고 미국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협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요청하는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겸용 정보 자료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 보조금 줘야 되니까 네. 판단할 그런 걸 재무 정보를 달라는 거잖아요. 기업의 기밀 영업 비밀이잖아요. 네. 또 공개된 재무제표 이외의 정보는 기업이 안고 있는 영업 비밀인데 이것까지 달라고 할 수도 있죠. 둘째는 국방 분야에서 필요하다면 시설에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걸 달라. 시설 접근공 같은 것은 예. 너네 공장을 열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 한국에서도 반도체 공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안이 둘러싸여 철저합니다. 있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달라고 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우리 거를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것 들 같아요. 수밖에 없죠. 예. 또 하나는 초과 수익을 벌면 너네 보조금의 75%까지 줘야 돼. 얼마를 벌면 초과 수익이야? 그것도 또 협의해야 되잖아요. 예. 기준도 정해야 되잖아요. 내 정보도 까야 되고. 네. 이것도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 줬다 뺏는 거 아니야? 이런 예.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이 보조금 정책이 중국을 겨냥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이제 조건 중에 까다로운 게 예. 중국 관련한 가드레일 조항이라고 있어요. 너희가 보조금을 받지? 예. 받으면 10년간
중국의 시설 투자 확대하는 데 제한이 있어. 우리 삼성전자는 시안에 랜드플러시 공장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생산하는 양이 랜드플래시의 40%예요. 하이닉스는 네. 우시에 있죠, D램 공장이. 예. 절반을 거기 생산해요. 근데 거기다가 시설 투자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급의 반도체만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또 반도체는 시설 투자를 계속 업데이트를 그렇죠. 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아, 이거 받으면 네. 중국 공장을 우리가 운영을 제대로 못 돌리는 그렇죠. 거 아니야? 예.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 또 하나 또 붙는 게 있어요. 이제 미국 정부가 발표했던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을 보면 상당히 큰 덩어리들이 있어요.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 또 반도체를 이제 설계하는 회사가 있고, 미국이 장비를 있잖아, 중국에 수출하면 안 돼. 네. 이렇게 제안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수준이 높은 건 하지 말고 좀 적금만 해라.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미국 장비를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는 저급 반도체겠죠. 그러면 사실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한 중국 기업은 타격을 받을 거고, 네. 한국 기업도 중국에서 공장을 세웠을 때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이 무소불위로 휘두름을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어떤 근거에서 이런 조약들을 이런 요건들을 내걸었는지를 또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 강국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중국의 큰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도전은 거센데 자국 내에서도 경제적으로 볼 때 산업 기반이 상당히 흔들려 있어요. 공장 같은 것들, 제조업 공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 우리가 항상 미국은 선진국이고 산업이 발달돼 있어. 그래, 미국은 금융이 세지. 뭘가 있잖아. 실리콘밸리 있어. 소프트웨어 세. 뭐 할리우드 있죠. 문화산업 세죠. 네. 한데 공장 하면은 자동차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미국 사람의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제조업이 중산층의 탄탄한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기반인데, 미국이 중국과 함께 이제 세계화 시대로 국제 분업화 형태로 갔잖아요. 그때 미국 기업인들이 야, 인건비 싸고 이런 데 있잖아, 사람 많이 들어가는 데는 공장 옮겨야지. 네. 제조업체를 다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프쇼어링이라고 하는데, 미국을 떠나서 해외로 갔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제조업이 붕괴된 거예요. 네. 제조업이 붕괴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산층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일자리 문제가 사실 이렇게 깔려 있었어요. 네, 깔려 있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정치적인 측면에서 뭐 트럼프 행정부, 뭐 바이든 행정부 이쪽으로 좀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러스트벨트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죠. 예. 과거에는 제조업 기지였지만 제조업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녹만 남은 거죠. 러스트벨트 사람들에 대한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계속 제조업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메이드 인 USA에 대한 강조가 트럼프 때부터 계속, 그걸 받아서 바이든은 빌드백 베터. 마찬가지 기조예요. 일자리를 미국에 가져와야 된다. 2020년 상반기에 우리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때 정말 어려웠잖아요. 미국은 아예 다 락다운이 돼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마스크 써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방송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데 마스크가 없어요. 왜요? 미국 내 마스크 만들 공장이 한 개도 없어요. 제조업이 몰락을 했기 때문에. 다 나가서 중국 쪽은 나가고 해서 없어요. 심지어 방송에서도 우리는 마스크 쓰라고 했잖아요. 마스크 쓰란 말을 안 했어요. 페이스 커버링을 해라. 그게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미국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이런 공장도 없나? 위기감이 커진 거죠. 이제 그것도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그게 이제 경제적 측면, 일자리 측면에 미국 정치인들의 기조라면, 또 한 축에는 미국의 슈퍼파워에 도전하는 중국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하고 있어요. 미국의 패권이 결국 국방과 달러란 두 가지 축을 갖고 움직이는데, 국방에서 중국이 상당히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 핵심이 뭐예요? 반도체, AI. 그렇죠. 이런 거 놓지 않겠다. 이런 거 넘겨주면 중국의 무기가 점점 고도화되겠다. 그다음에 산업적으로도 중국의 모든 산업이 미국을 대체하려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수정주의 패권 국가다. 미국의 그 질서, 만든 세계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수정주의 국가라고 지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를 가져오고 중국을 견제하고 이 두 가지를 관점에서 보면 좋겠습니다.